뭐 댓글로 문의를 주신 것 중에 IS 동서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제가 봤을 때만 해도 한 6만원대 뭐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5만원 6만원 정도 선이었던 것 같은데 2만원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반기 정보를 보고 지금 뭐 계속 공시를 해서 뭐 차입금부터 해서 공시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공시가 많이 올라와서 채무 보증이라든지 뭐 단기 차입금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는데 일단 상태는 한번 보고 IS 동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최근에 떨어졌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떨어진 부분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8월 25일 날 최근 폐배터리 업체를 있었고 이게 BTS 테크놀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건설 부분에 뭐 높이가 하락이다 이런 뉴스도 있고 블로그 카페 네이버 카페에 뭐 언급이 돼 가지고 하한가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장기 차입금 얘기도 있었고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뭐 착공을 했다 이런 얘기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정도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늘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달에 신용 등급을 받은 게 있는데 A3 등급으로 받았고 IS 지주가 55% 정도, 국민연금 6% 정도, 자사주 1% 정도 가지고 있고 해당 사업은 콘크리트 사업, 건설, 환경, 해운, 기타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폐배터리 전기차 정도 들어간 부분은 뭐 따로 빠진 것 같고요. 파워 4.1배, PBR 0.58로 화성산업도 많이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건설 업종 자체가 좀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BP에서 46,000원에 비해서 절반 정도 40% 정도 가격 가지고 있고 3.8배에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는데 다시 해당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PBR 0.4배까지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떨어질 부분은 아닌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반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성산업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되는 사업이 동원개발이랑 IS 동서를 좀 많이 주주들이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성산업은 지분 경쟁 때문에 올랐고 나머지는 나머지 시세를 거의 못 주고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IS 동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2년 작년까지 계속해서 올라갔고 올라와서 초반까지는 아마 보고서 발표되고 사업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이 정도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됐고 부채가 조금 많습니다. 자본 대비해서 이걸 뭐 이거는 이제 계정을 좀 봐야 되겠죠. 계정을 좀 봐야 되는 수주 사업이니까 계정을 좀 볼 건데 일단은 좀 많더라 이런 부분이 있고 왜냐면 하성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장기 차입금을 좀 늘리긴 했는데 어떤 수주 사업이 무조건 부채가 높은 건 아닙니다. 뭐 재무적으로 관리를 잘하면은 받을 돈이나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면은 부채가 꼭 높다 이렇게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게 수주 사업이 높다 이런 건 또 편견이죠. 관리를 잘하면 부채가 많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작년까지는 꽤 많이 들어왔고
작년에 뭐 인수한 거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크게 돈이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익률은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순이익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ROE는 14%로 꽤 높은 편입니다. 수주 사업은 부채비를 네이버로 보지 말고 실제 사업 보고서를,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BPS는 계속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S 해운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그 부분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안 좋은 게 계속 보이죠. 좋으려는 노력을 안 보이니까. 이자 보상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 8배 정도는 기준으로 최소한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비해서 오르긴 했지만 차익금을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활용을 잘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분기수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1조 900억 정도의 매출을 했고 1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콘크리트 사업의 8.2%, 건설 사업이 65%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환경 산업이 24%로 되어 있습니다. 중록은 계약금 잔금 방식으로 분양했을 때 자체 공사일 경우에 분양 대금을 받는다. 그리고 수주식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분기, 반기로 따지는 게 아니라 연 단위로 사실 좀 따져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주가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그 사이에 돈이 어떻게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는 거는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맞는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건설 쪽이 조금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부분, 비중이 좀 떨어지고, 폐기물 처리 용역이 좀 올라갔고, 배터리 업체 소재 공급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건축자재 콘크리트도 비중이 좀 들었습니다. 가격 추이를 보면 건설 폐기물 관련해서는 가격이 좀 오른 편이고, 그 다음에 수납물 골재 이런 부분들은 좀 올랐습니다. 대부분 올랐는데 매립 폐기물이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연도 각자 내용을 보면은 배터리가 이제 중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전체적으로 치면 전년도 정도 수준의 매출은 나온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정도만 나온다면 전년도 수준은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주 상황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1조 8천억 정도의 수주가 아직 잔액이 남아있다. 대구, 뭐 울산, 창원, 뭐 대구 쪽도 많이 있고 그러네요. 아직 수주는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많이 늘어 있으면 더 좋겠죠. 일단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얘네들이 끝난 것도 있고 남은 애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계획을 해서 내년 4월에 좀 끝나는 게 있고 27년도에 또 이렇게 보이네요. 그때 돈이 들어올 것 같고, 현금성 자산이 조금 줄어 있습니다. 줄어 있고, 매출 채권이 좀 늘고, 기타 금융자산이 많이 줄어 있고, 기본적으로 현금 자체가 좀 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속으로 빚 보증인이 뭐 지급해야 되는 게 있으면 8천억 정도 지급 가능한 금액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콘크리트 사업 같은 경우에 삼성의 평택, 송도, 삼성바이오, 울산, 샤이니 프로젝트, 롯데, 송도 평택에 수요가
일부 증가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 대해서는 원자재 금리 인상 등으로 장기간에 당분간은 시장 침체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고 2024년 말부터 24년부터 해역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주가로 치면 아직은 그런 얘기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아직 시장이 완전히 개화되지는 않았지만 2040년 이후 약 75조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사에서는 그걸 보고 미리 선점해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토목, 콘크리트 외에 이런 사업을 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하나 더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 어느 정도 그게 올라갈 건지 한번 봐야 되고 시장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관심 있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에 자산을 치면 자산은 많이 늘었고 매출액도 뭐 전년도 수준의 반기로 치면 비슷하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반기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주당 순이익이 더 오른다면 더 퍼가 낮아지겠죠. 받아야 될 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미청구 공사가 2배 정도 전기말 대비해서 2배 정도 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얘를 빨리 틀고 넘어가야 되는데 매출 채권도 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만 봤을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이 현금 흐름이 조금 떨어졌겠구나. 미청구 공사가 이 정도 2배 정도 늘었으면 현금이 좀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니까 늘겠구나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부채 중에서 초과 청구공사는 또 받은 돈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청구공사가 아직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잡았지만 아직 받지 못한 대금이기 때문에 청구공사도 많이 받았긴 했고 그러면 우리가 뭐 현금만 보면 5,751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수주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뭐 일단 현금만 회사만 잘 들어온다면 문제 없겠죠. 매출액 대비해서 원가가 좀 줄고 총이익 있다가 최종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증가된 부분 영업이익도 전년 반기 수준에 괜찮게 장사는 했다 수주 받았는데 제가 약간 걸리는 건 이겁니다. 321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작년 2천억 내기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주 사업이다 보니까 반기마다 분기마다 이게 들어오고 나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 반기 보고서만 보고 모든 결정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이게 계속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 들쑥날쑥 하면서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대금을 잘 받아가는지가 문제인 거고 만약에 계속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연간별로. 그 수주 사업은 연간 단위로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를 보는 게 아니라 4개 분기를 보고서를 보고서 현금 흐름을 비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올해 3반기에는 돈이 좀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투자활동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왔다. 투자활동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고, 기타 유동 감사, 재무활동으로는 오히려 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장기 차입금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인수를 하는 거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기 차입금이 좀 발생한 것 같고요. 일단 3반기에는 조금 돈 흐름이 좋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날 차입금 900억 정도를 운용 부채로 쓴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입금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6월 30일 기준으로 쳤을 때 미상환 금액들이 차입금이 이자율을 9%대, 6%, 8%, 8.5 평가 등의 B등급을 받은 것들은 9.6%로 회사채를 높게 받았고, 나머지 어음 8.5% 정도 뭐 그렇게 받았네요. 이것도 뭐 운용 자금으로 또 단기 차입금 관련된 것 같고, 일단 현금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은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서 운영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가져온 거는 맞고, 뭐 배터리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을 했는데 이게 성공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IS 해운이나 이런 쪽에도 좀 적자 있는 거에 대해서 채무 보증이나 이런 걸 좀 쓰고 있는데, 그런 데서 주주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한다 이런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영업이나 매출은 좋았으나 이게 실제로 아직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아직 추세는 뭐가 바뀌는 추세는 아닙니다. 뭐 갑자기 V자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행보를 할 건데, 그 사이에 3분기 이제 곧 발표 나오고, 그러고 나서 3분기에도 만약에 좋지 않다 그러면 또 계속 차입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 청구공사가 실제로 돈이 현금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뭐 사업 확장에 좀 약간 뜬금없는 자동차 폐배터리 사업인데, 얼마나 정도 저는 성과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이라면 매수를 하는데, 성과가 제대로 아직 4%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이, 시장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회사의 영향이 매출이 아직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라 배터리 이런 쪽으로만 보신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경쟁력이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 자체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매수나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일단 제가 본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 좀 하셔도 되고, 어떤 성향 따라 틀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보는 관점이 틀리니까요. 저는 안정성에 좀 더 치중을 하는 편이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